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 최대 주간지 프로필에 실린 한류 문화산업에서 한국에 대한 과대 광고란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럽의 많은 언론들이 한류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언론의 한류 기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한국은 대중음악, 영화 및 스트리밍 분야에서 상업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나쁜 걸까요? 그리고 한류 열풍은 언제 끝날 것입니까? 올해 마침내 세계에 도달한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문화산업으로 디지털과 감성적인 바이럴 광고가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은 새로운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그림자도 있습니다. 한국이 빛나는 곳은 때때로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 히트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극적인 연출에도 불구하고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제작사들에서는 몇 년 동안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시리즈는 한국 사회 전체에서 여성의 위상 못지않게 반여성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이 나라의 팝 음악은 매년 수백 명의 10대들이 찍어낸 듯하게 무자비한 시스템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현재 형태의 한국 팬 문화는 중국에서 엄격한 검열의 대상이 될 정도로 남다릅니다.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이러한 형태의 문화산업을 분류하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계적인 성공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오징어 게임은 올해 가장 성공적인 넷플릭스 시리즈로 발전했으며 전세계 인구에게 팬데믹 상태에서 보기 드문 순간을 제공했습니다. 4주 만에 1억 4천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시리즈 중에는 한국 시리즈인 K-드라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풍자 영화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지난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은 미국 차트 1위의 영구적 손님이자 글로벌 스트리밍 기록 보유자입니다. 또한 한국 e스포츠 대회는 다른 스포츠에서는 꿈꿀 수 없는 등급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인터넷 카페가 있는 한국은 전문 게임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특히 이 나라의 모바일 게임은 56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며 이는 한국을 제외하고 중국, 미국, 일본만 가능합니다. 세계는 K-웨이브 또는 한류라고도 알려진 파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물결은 오래전부터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이 용어는 1997년 한국 TV 시리즈가 중국 시장에 출시되면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몇 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인들도 한반도에 무언가가 끓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트렌디한 서울 강남에 반짝이는 것에 대한 아이러니한 노래는 2012년 10억 뷰를 돌파한 최초의 유튜브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트위터를 통한 바이러스성 확산을 포함하여 그 이후로 K-팝을 성공의 길로 이끌었던 요소 중 눈길을 사로잡는 댄스 안무가 포함됩니다. 이 물결의 대부인 69세 이수만은 10년 전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에서 자신과 그의 팀이 아시아 전역에 대규모로 음악을 수출하기 위해 개발한 문화기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기술의 4가지 중심 기둥에는 캐스팅, 교육, 생산 및 마케팅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작업 단계가 완벽하게 얽혀 있습니다. 해외 수요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몇 년 전 특정 타겟 시장의 가수를 유명한 밴드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라리사 마노바는 태국에서 캐스팅하던 중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4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하고 나서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일원으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다른 어떤 시장에서도 볼 수 없는 재능을 뿜어냅니다. 음악 매니저인 조수광 씨는 팟캐스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효율성이 핵심 요구 사항입니다. 많은 한국 음악 회사들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만족스러운 수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수만의 회사는 연간 약 5억 유로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2개의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각각 1억 유로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스트리밍 플랫폼 및 기술 신생기업의 주식을 보유합니다. 하이브리드 회사는 종종 전직 아티스트가 운영합니다. 조승황 씨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더 이상 청소년 문화, 대중문화, 디지털 문화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사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팬들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모든 플랫폼의 차트에 올릴 때, 틱톡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출 때, 새 비디오의 자막을 만드는 것은 이제 이 세계화된 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 물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클릭은 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또는 필리핀과 같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클래식 팝 세계에도 이제 이런 트렌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에드 시런, 콜드플레이, 칼디비, 레이디 가가와 콜라보레이션이 등장했습니다. 클릭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국은 지리적 이점과 역사의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은 이른바 발레리 피어리스 서클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지구본의 약 4,000km의 원을 그리면 외부보다 이 원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부분적으로 고도로 발달된 국가의 거대한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동시에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아시아에서는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은 한류에서 나오는 자랑스러움과 통쾌함을 동경합니다. 2016년 이후 개발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 체제를 배치한 후 거의 하룻밤 사이에 한국의 중국 판매 시장이 몰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몇 달 동안 많은 한국 제품을 검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소비자를 찾아야 했고 이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한국 영화와 시리즈의 대부분은 사회적 계층 구조를 다룹니다.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 그리고 좀비 슬래셔 부산행, 복잡한 미스터리 영화 곡성, 심리 스릴러 버닝 등도 급속도로 분열되는 사회를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남한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북방 이웃 나라와 대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도 서울에서의 생활은 더 이상 많은 한국인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고등교육은 비쌉니다. 특히 한국의 노년 빈곤은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실업자가 된 많은 부모의 수치심은 너무 커져 자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OECD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은 노인들이 자살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 격차는 그대로 오징어 게임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한 명만 남을 때까지 부자의 즐거움을 위해 서로를 죽입니다. 시리즈의 주요 역할은 남성이 수행합니다. 여성은 1차원적이며 역사의 톱니바퀴로 전락합니다. 여러 단체에서는 여성 혐오를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시리즈의 보이콧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 사회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흔한 일이며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그렇게 확연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36.5% 적게 벌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리즈는 예측 가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흥미로운 주제 범위, 특히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경제 발전 사이의 긴장을 탐구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경쟁자보다 능숙하게 이러한 차이점의 핵심을 도달하고 수출 히트작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을 이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한국을 2번 이상 방문하는 여행자는 이미 K-드라마를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가는 문화산업단체들은 이미 이를 위해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기름칠이 잘 되어 있습니다. 한류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대체로 통증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감성적인 키보드를 더 능수능란하게 연주합니다. 한류의 파도가 달리고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이 칼럼은 한류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한류를 찬사했다가 한류를 비판했다가 왔다 갔다 춤을 춥니다. 기사 속에 솔직히 우리에게 뼈아픈 내용도 존재하며 또 자랑스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뼈아픈 것을 피하고 좋은 것만 골라보면 극복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선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